즉각 귀국해야 한다. 아니다. 부적절하다. 하하, 이거 혹시 여야 간의 싸움인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뭡니까 이게? 여야 간 싸움 같지만 아닙니다. 내부 갈등 2차전이라고나 할까요? 어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인데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섭 대사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허주연 변호사님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차근차근 저 두 사람이 누군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이분 전직 국방부 장관 출신이죠. 그런데 이 작년에 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 라인까지 이 피해자로 적시를 하도록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뭔가 재검토를 지시해서 실제로 경찰에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돼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고발 이후로 뭔가 실효성 있는 수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1월부터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일에 돌연 이 윤 대통령이 주 호주 대사로 이분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출국 금지 조치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7일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10일에 호주로 출국을 했거든요.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압 행사의 배경에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호주에 뭔가 지금 반드시 이종섭 대사를 임명해서 급하게 출국시켜야 되는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일종의 도피성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장 차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즉각 소환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황상무 이분은 대통령실 현직 시민사회 수석인데 이분이 지난 14일에 이 MBC 기자들을 포함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일부와 오찬 자리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때 당시 발언이 MBC 잘 들으라 하면서 88년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흉기 2방이 찔렸다라고 하면서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88년 당시에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이 기자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의 상관의 지시에 받은 이 현역 군인들에 의해서 흉기로 피습당했던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어떤 특정한 언론사를 지칭해서 이런 사건을 언급했다는 것은 뭔가 압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잖아요. 논란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결국에는 공식 사과를 했거든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언론사에도 사과를 하고 또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더 책임 있게 처신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지금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입장이 며칠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어떤 발언을 했기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최진만 교수님, 지난 14일 날 얘기로는, 오늘이 18일이죠. 14일 날 얘기로는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정치적 이슈로 나올 만한 문제인가요? 했는데 바로 이제 어제 발언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죠. 즉각 귀국해야 되고 즉각 소환에 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총선판에 영향을 미칠 이슈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 출마하는 그 출마자들, 후보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총선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번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네. 계속 민주당이 한 10% 정도 뒤졌었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아, 서울 지역인가 봐요? 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을 보면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리고 막 거의 뭐 20%까지 가까이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째 주만 봐도 진짜 그렇게 났네요. 많이 거의. 차이가 났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조사해 보면 역전이 돼 버렸어요. 물론 지금 그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가까이 붙어버렸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역전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위기감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이 문제 빨리 정리 안 하면 큰 문제다. 그리고 본인들의 당선에도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아마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아마 강하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종섭 장관, 그러니까 지금 호주 대사 즉각 들어와 수사 받아야 된다. 국민의 화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역전된 것도 역전된 거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화들짝 이 논란 이유는 배경은 지금 수치가 보세요. 45에서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거예요. 그 한국 갤럽이 발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게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는 게 제일 그나마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갤럽의 지금 흐름을 쭉 보는 거예요. 이 3월 첫째 주에 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사흘 전에 발표된 걸 보세요. 45에서 국민의힘이 45에서 30으로 하재근 평론가님 15%포인트가 급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은 이래선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지금 민심이 뭔가 요동치고 있다, 심상치 않다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즉각 귀국하고 즉시 수사에 응해야 된다. 이 반응에 이 입장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종섭 대사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지 즉각 응할 것이다.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기자 흉기 테러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이나 압력도 행사해 본 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라는 식으로 두 사람을 뭔가 좀 옹호하는 듯이 그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김현일 평론가님, 이제 언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과 지금 이 요구사항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두 번째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과거 그 윤한 갈등이라고 불리워지던 그때 당시와는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회를 출범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당시에 사천 논란 내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상황으로 이견이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저렇게 눈 내리는 날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국면 따라서 윤한 갈등이라고 명명도 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 국면이었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도 평가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존재했던 뭐 소위 윤바타설 뭐 아바타가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불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이 출렁이는 것이 감지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비대위 차원에서 이것을 뭔가 선제적으로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긴박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것을 뭐 당정 갈등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도 냈고요. 네. 박정아 수석 대변인 역시도 이것을 갈등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어디까지나 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입장인 것뿐이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좀 금하는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을 금한다. 그 말은 조금 어떤 게 보여지냐. 이제 확전되는 걸. 이 언론에서는 지금 당정 갈등 불거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전을 좀 자제하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